생일이 지나고 좀 나서 그때는 잘 못 느꼈었는데 시어머님한테 전화를 받고 삼재라는 얘기를 듣고 나중에 어머님이 부적을 써주시기도 했고 했는데 삼재라고 말씀하시고 부적 받은 시기가 제 생일 전이었거든요. 제 생일 이후로 갑자기 명예가업을 하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검은색 형체가 보이면서 사고가 몇 번 날 뻔했었어요. 옆에 이제 대원들을 태우고도 사고가 몇 번 날 뻔했었는데 그때 소초에 가서 신기가 있는 대원 한 명이 저한테 그냥 장난식으로 얘기하다가 나 올해 삼재라더라 라고 하니까 자기가 한번 봐주겠다고 얘기를 하다가 진짜 삼재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안 그래도 삼재라고 얘기 들어서 시어머니한테 부적도 받았다 하니까 그 부적을 자기가 한번 볼 수 있네요. 이거 열어보면 안 된다 그랬는데 하니까 그냥 보기만 할 거라고 해서 부적을 그냥 건네만 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흡연장 뒤편으로 가서 이제 잠깐 확인을 하고 저한테 다시 줬는데 그 뒤로 이상하게 또 검은색 물체가 또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잘 지내다가 최근 한 2달 전가 갑자기 또 제가 아닌 느낌? 피로 누적 때문일 수도 있고 요새 바빠서 그럴 수도 있는데 감정이 아예 컨트롤도 안 되고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아서 최근 들어서는 하루에 한 여러 번 구토도 했었고 오늘도 여러 번 했었고 그 감정 기복 때문에 남편하고도 크게 싸워서 안 좋은 쪽으로까지 생각을 했다가 다시 지금 또 같이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와중에 또 그 소초를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제가 말도 안 걸었는데 그 신기가 있는 애가 저한테 와서 갑자기 얘기를 하더니 제 뒤에 늙은 남자 조상이 뒤에서 이제 윽박을 지르고 있다. 제가 지금 기문이 좀 많이 열려 있다. 1에서 10의 단계가 있으면 6단계까지 열려 있다. 그 친가 쪽에 신바람이 났다. 그래서 절에 가서 초라도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저번 주였는데 얘기를 해서 가려고 했다가 계속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거든요. 또 제 마음에 바뀌기 전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최근 일인데 요 며칠 사이에 그냥 진짜 진지하게 그냥 어떻게 죽을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곰팡이가 엄청 많아요. 지금 이미 점령했습니다. 곰팡이가. 깜짝이야. 짜증나? 짜증나잖아. 자, 좋아요, 형아들. 자, 여기가 현관이고요. 현관 라인 보여드릴게요. 토토로. 여기가 이제 옷방인 것 같아요. 옷방인데 여기 들어갔을 때 잠깐 전파가 안 터졌어요. 아까 전에 전파가 살짝 안 터졌고, 그 다음에 여기가 부엌 라인 쪽. 놀란 거 아니에요? 보시는 겁니다. 여기가 부엌 라인 쪽. 과즙 시원이다. 집에 보면 전체적으로 부엌을 많이 안 쓰는 느낌은 좀 많이 들어요. 오늘 급하게 설거지를 한 것 같은 이 물은 뭐죠? 자, 여기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이죠. 고양이를 되게 좋아하시는. 여기 안방인 것 같습니다. 안방. 도너츠를 사다 주셨고,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봤는데, 동물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습해서 어항을 갖다 놓으셨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집은 이렇게 돼 있고요. 거실 라인이랑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EMF 측정기 잠깐 볼게요. 없습니다. 당연히 없죠. 왜? 귀신이 뭐 집마다 다 있으면 그게 문제죠. 사연을 하나도 못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기 사연은 나 좀 알려주지. 매니저
걱정 말. 시어머니가 준 부적 소지 후 검은 형체, 사고, 위기, 여러 차례 감정 기복, 심한 구토, 무기력 증상, 남편과의 갈등, 신내림 받은 병자에게 귀문 열린 조상술, 요구, 친가 쪽, 신바람 내적, 무속인, 초의식 필요하다는 조언을 들음. 오케이. 제보자님 집 환기를 좀 많이 자주 시켜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천장이 지금 다 곰팡이거든요. 이거 환기를 너무 자주 시켜주셔야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곰팡이들이 엄청 많아요. 안방 한번 보겠습니다. 안방도 곰팡이가 엄청 많아요. 지금 이미 점령했습니다, 곰팡이가. 자, 기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아직 확답을 내리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어항 쪽이 있잖아요. 곰팡이가 많이 없어요. 지금 위쪽이 많이 서려져 있어요. 이게 그 어항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는 게 아니라 무조건 환기는 엄청 시켜주셔야 돼요, 제보자님. 왜냐면 잘 보세요. 이게 심령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내적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전 무조건 봐요. 사람 사는 일에 무조건 귀신 탓은 아니고 사람 탓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이 집에서 컨디션이 좋은 날이라고 하면은 내가 충분히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컨디션과 작은 말 하나의 짜증으로 시작돼서 그게 싸움이 되는, 그래서 저는 일단 1차적으로 제보자님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집안 구조가 우선은 깔끔하고 내가 자고 일어나고 내가 생활했을 때 짜증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사연 내용을 좀 어느 정도 토대로 제가 솔루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화련쌤도 계시니까 그 외적인 거는 화련쌤하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전자기장도 볼게요. 잠깐만 여기 전기장판이 있구나. 아닌데? 살짝 튀었는데? 소리. 방금 움직였어. 빛 없어. 빛 없는데? 빛 없을 때 움직이는데? 오케이, 확인. 빛을 싫어한다. 그리고 여기 그지? 구성 라인 쪽 초점사가 하이퍼 펀치! 그리고 옷장. 물론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네. UV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UV 자체가 이 집안의 생활을 엿볼 수 있어요. 생활 패턴을. 좀 아이러니하죠.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엿본다는 거는. 인사드려요. 옆집 이모는 아니고요. 금성재 닮은 유희전이라고. 자, 그래서 저는 이 집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방 라인 쪽하고 두 번째는 저쪽 이쪽 라인이라고 볼게요. 옷방과 안방. 흔히 보이는 패턴이에요. 한 가지 중요한 게 과연 여기엔 손님이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거든요. 손님이라고 하면 있네요. 네. 손님 한 분도 계시네. 제 신발을 여기다 숨겨놓을게요. 좋습니다. 그리고 오르골을 현관문 쪽에다 쏠게요. 자, 이 오르골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제보자님이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앞에 초음파를 쏴요. 초음파를 쏘면 이 초음파가 유지되고 있겠죠. 삐 하면서. 근데 거기 안에 무언가가 탁 들어가는 순간 초음파의 거리가 이제 짧아지면서 얘가 그걸 감지해서 울리는 거예요. 여기 앞에 센서가 있고요. 자, 앞쪽으로 초음파를 한번 쏴볼게요. 근데 세팅을 해요. 거리 조절 세팅이거든요. 자, 이만큼의 거리가 있다. 좋습니다. 세팅이 끝났어요. 근데 여기 가운데에 무언가 물체가 있다. 바로 이렇게 감지해가지고 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쪽 안쪽에 현관문과 이 초음파 거리 안에 무언가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싹 지나갔을 때 혹은 서 있을 때 이쪽 오르골을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벌레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니야?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벌레라고 하더라도 얘네가 이렇게 떠 있지 않잖아요. 바로 이렇게 날아가면은 감지가 되지 않습니다. 보셨죠? 네, 그래서 아닙니다. 자, 우선 현관문 쪽에 놔두고 손님을 의심할게요. 그 다음에 옷장 라인 쪽. 여기 왼쪽에 보면 이 장이 있어요. 이 장에 돌아가신 분 물건이 있나요? 없다고요? 오케이.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왜냐면 제가 여기서 볼게요. 여기 라인 쪽에서 검은색 같은 게 쑥 이쪽으로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제 거 그림자는 아니었고, 왜냐면 적외선 모드 중이어가지고.
아니면 손님이 여기까지 들어온 건데 그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종이에요. 종인데 여기 하단 부분에 안쪽에 센서가 있어요. 센서가 있으면은 이걸 딱 키면 이 센서 밑에 전자기장이 발생을 하면 자, 유튜브를 켜고 금성재의 낭만 합격을 보면서 네, 이렇게 전자기장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울립니다. 이 녀석을 여기 위쪽에다 올려놓을게요. 네, 그러면 전자기장이 이렇게 움직일 때 얘가 여기서 이렇게 누릅니다. 신기하죠? 돌아가신 분의 물건이라는 거는 주인이 그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봐봐, 저기 울리잖아. 돌아가셨을 때 그 사람이 선물해 준 것도 돌아가신 분의 물건이에요? 아니면 그거 있어, 뭐라 그러지? 우리 제보자님도 잘 들어요. 저 채팅창 좀 킬게요. 오케이, 미안해, 그만 올려도 돼. 자, 연가지 뽑기 잠깐 킬게요. 이거는 무슨 장비냐면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얘들이 좀 더 증폭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전자기장이 살짝 있는 거죠, 여기 안에. 그렇게 뭐 엄청난 전자기장을 뿜어내는 건 아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뿜어냅니다. 그래서 얘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여기 옷장 안쪽으로 넣어볼게요. 옷장. 왜냐면 왼쪽으로 빠졌는데 오른쪽으로도 빠질 수 있잖아요. 움직이는 녀석인지 박힌 녀석인지 도망간 녀석인지 아니면은 그걸 좀 봐야 되니까 이 종 옆에 놔두는 게 아니라 여기다 놓고 활동하는지 좀 봅시다. 여기 거울 있고 여기 전자기장은 아직도 고정이고 살짝 매길게요. 왜냐면 향을 피우지 않을 때는 저거 사용해도 좋습니다. 맛있게 먹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은 램포드 장비라고 그러는데 램포드 장비는 이 안테나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를 읽습니다. 그래서 이 안테나 주변에 인치 에너지나 아니면 전자기장이 움직이면은 손을 갖다 대지 않아도 소리가 나요. 굉장히 민감한 장비예요. 딱 보면 이건 나중에 설명해드리고 이거 침대 위에 올려놓을게요. 종 쳤어요? 여기 이 소리에 반응하는구나. 이건 좀 또 쳤어요. 제가 오늘 벨트를 안 하고 와가지고 발로 자꾸 내려가는데 EMF 측정기인데 이 녀석은 좀 안 다르죠. 오르골 소리는 안 났어요. 자, 여기 안쪽으로 들어갈게요. 얘는 조금 더 EMF 측정기하고 조금 무거워요. 무겁게 울리도록 제작이 돼 있어가지고. 자, 찬기운 들어오죠. 여기는 제보자님이 옷방으로 쓰기 전부터 여기 음산했을 거예요. 지금 여기 엄청 덥거든요. 근데 여기는 살짝 온도가 내려가 있네요. 보세요. 아까 전 거하고 좀 다르죠. 무겁습니다, 확실히. 전자기장 자체가. 여기 거울 있고. 안녕하세요. 전자기장이 얘는 없어요. 근데 얘는 있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가벼운 EF 측정기고 저희가 얘를 제작했을 때 조금 더 무겁게 제작을 한 거라서 여기에는 울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갑자기 왜 그래? 불 좀 꺼볼게요. 갑자기 왜 그래? 나 나가니까 그러네. 응? 어? 깜짝이야. 나 좀 살려줘, 제보자님. 잠깐만, 이런 거 빼. 지금 아까 전에 자, 잠깐만 조용히 해봐. 잠깐만. 미안해. 알았어. 그만해. 그러니까 아까 전에 거울 쪽에 EMF 측정기를 놔뒀었잖아요. 거기가 보셨어요? 화면에 쥐잉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울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순차적으로 보면 거울 쪽에서 에너지가 나오면서 굉장히 빠르게 안방 쪽으로 갔다라고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보면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저기 거울 쪽에서는 안 울렸어요. 장비가. 제가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종만 존나 치고 있는 거야. 존나 쳐맞으려고. 시끄러 죽겠는데 어떤 녀석인지는 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사연을 끝까지 들은 게 아니어가지고 일단 종합시키고 나서 화련쌤 데리고 와서 화련쌤
그만해봐. 좀 대답 말 좀 하자. 좋아요. 여러분들 종 때문에 집중이 안 되시면은 제가 종소리를 꺼볼게요. 자, 그러니까 우선 제가 여기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몰라가지고 헌팅을 토대로 이제 나온 증거나 이제 포착되어 있는 표식 같은 거를 화련쌤한테 전달을 하고요. 화련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같이 헌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보자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우리 제보자님이 어린애 감성인지 우리 그 남성분이 이런 감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참 진짜 되게 순수하시다. 이거 혹시 그 고양이 옹알인가요? 되게 디테일하신데? 그만 쳐 야 위험할까 보다. 혹시 백진이 연락되세요? 소리 압수 시끄러워 죽겠네. 이쪽 라인. 네, 여러분들 스노우 잠깐 해보건데 스노우는 귀신 아니고요. 스노우 떴다고 제가 제보하시는데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아니요. 스노우 진짜 귀신 아니에요. 제가 그만하세요. 열받아 죽겠어요. 아 이거 선분기 패턴입니다. 네. 어디죠? 어디에 뜬 거죠? 잠깐만. 어디에 떠 있는? 아 저기 신발장 손님. 무시. 제 신발 위에 있었어요. 제 손님이. 또 어디지? 잠시만요. 어디 또 떴어? 저기 거울 보고 있어요? 여기 거울 앞쪽에서 계속 떠요. 뭔 종류인지 대충 알 것 같아요. 거울 앞에 있으면 뭐라 그랬죠? 이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무당들하고 엮이면 무당 말 한마디에 들이 당장 해야 될 것처럼 쫓아와가지고 감시한다니까. 불극이요. 자 보세요 형아들. 자 우리가 만약에 귀신이 정말로 존재한다고 치자. 무속인이 말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치자. 그럼 만약에 무속인이 야 너 차 조심해 라고 얘기했어. 그럼 귀신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함께 다니는 귀신이 차도에서 밀었어. 그럼 차 사고를 났어. 그러면 예언을 맞춘 거야? 예언을 맞게 한 거야? 근데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언을 맞춘 거가 되는 거고 누군가한테는 본인은 맞게 한 거잖아.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무속인들이 어느 정도 조언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점사를 보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당직기를 하면서 충분히 느꼈던 건 뭐냐면 너 신가물이지 혹은 너 뭐 있지 뭐 너 신 받아야 되고 뭐 귀신 보일 거고 뭐 가면은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거고 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그들이 맞추는 거냐는 거야. 우리가 충분히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맞춘 게 아니라 그거를 맞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여기도 지금 거울로부터 시작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 그건 좀 더 들어가 봐야겠지. 그렇게 맞게끔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고 이제 남의 집 와가지고 당직기 사연, 그러니까 이게 있어. 지금 내가 좀 머뭇거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나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제보자님하고 티격태격 되긴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것도 있어. 물론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깨어나진 않지. 근데 진흙에 빠진 것 마냥 자주 뭔가 이렇게 일어나려고 그러면 이렇게 계속 붙잡고 있는 게 아마 여자 쪽일 가능성이 크거든.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아니 처지는 거하고 좀 다르지. 처지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아니고 조금 더 이렇게 뭔가 되는 거는 아이도 있는 거지. 아이도. 그리고 옷장에 제가 뭐지? 미안해 내가 이게 13비여가지고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뭐 많은 고시기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이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제보자님한테 지금 우리가 장비에서 하는 반응들이 누군가의 사주로 이렇게 온 거일 수도 있지만은 무덤에서 온 녀석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 지금 제가 빛이 없거나 뒤돌 때 이렇게 반응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무덤하고 연관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검은색 형체를 자주 보셨을 건데 검은색 형체는 이 집안이 아니라 따라온 객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게 많아요. 누군가는 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조상이기에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조상은 집 안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닐 수 있어요. 손님은 여기 안에 있어야 돼. 현관문 라인 쪽에 신발하고 같이 있어야 돼. 왜? 손님은 들어오라는 얘기를 하지 못하면 당연히 들어오지 못해. 근데 여기서 검은색 그림자를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물건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들어오라고 했을 때 들어왔겠죠. 아니면 거울을 통해서 기운만 들어왔거나. 자, 이렇게까지 이제 경우의 수를 많이 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침대 쪽이다. 침대 쪽에서 뭔가 제가 말한 대로 그거라고 하면은 본인의 의한, 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의 의한.
집에서는 검은 형체를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봤죠. 아 죄송합니다. 일하는 곳이 무덤처럼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건 아니고 무덤이 많아서 무덤에 있는 귀신이 따라오는 경우는 굉장히 희박해요. 묘지를 옮겼거나 묘지를 팠거나 아니면 뭐 장례식장에 갔거나 장례식장에서 뭐 뭔가 일이 있었거나 돌아가신 분의 이제 뭐 물건을 가지고 들어왔거나 혹은 내가 직접적으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연관이 있거나 이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묘지가 많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까지는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털이 자꾸 제 콧구멍에 들어가는데 살려주세요. 최근에는 동기 장례식장이 마지막이었어요. 동기분 물건은 아예 없어요. 같이 찍은 사진이라든가 선물 받은 거라든가 아 그거 일단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한 건 아니고 이따가 저희가 이야기할 때 한번 같이 진중하게 얘기해보죠. 쌤 되게 재밌는 게 내가 나가니까 옆에 호실이 여기가 입구잖아. 근데 옆에도 또 들어가는 입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같은 층 라인부터 내가 내려와서 담배를 피면서 이제 이렇게 뒤로 돌아서 주변에 뭐가 있지 보고 있는데 이쪽에서 2층하고 불이 딱 켜져. 1층에 불이 딱 켜져. 그러더니 2층이 꺼지고 1층이 꺼져. 사람만 안 나와. 그러더니 또 2층에 불이 딱 켜져. 그리고 또 1층이 딱 켜져요. 그러더니 또 안 나와. 그러더니 2층에 불이 딱 켜져요. 계단불? 계단불이. 아파트 자체가 엄청 습하네. 집으로서의 역할을 다 한 것 같진 않은데 예전에 그 당직기 사연 중에 비슷한 그게 있었어. 여기서 반응하면 옆층에서 이렇게 막 반응하는 게 있었거든요. 좀 비슷한 것 같아. 그건 사건 건물이었거든. 이 집에서 사건이 났다기보다는 이 건물 안에서 사건이 나거나 위층이든 옆동이든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 있던 것 같아. 근데 요 집은 아닌 것 같거든. 이 집에 터심이 없고 터신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털을 지켜주는 신. 보통 집에 다 있죠. 근데 터심이 없고 놀이터 같은 곳이야.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무방비.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있잖아. 휴가 말고 폐가를 가면 비어진 집. 거긴 귀신의 놀이터가 되잖아. 이 집이 그래. 귀신의 놀이터가 돼 있다. 그리고 아까 나도 방콕 봤는데 그 조상의 문제 뭐 신의 문제 난 그거를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제보자님 그 화장을 하셨더라고요. 응. 나가면서 봤는데 응. 근데 혈색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응. 봤어요? 못 안 봤어? 봤어. 이따 올라오면 봤어. 조상의 문제는 아니고 객기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객기란 무엇이냐? 밖에서 죽은 귀신이거나 사고사로 죽은 귀신이거나 그러니까 집 안이 아닌 밖에서 죽은 귀신들을 통틀어서 객기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떠도는기는 노중이라고 하지.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점 전부 다 물어보시면 제가 되게 친절하게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부터 처음부터 들어가시죠. 뭐 하시는 분이시죠? 저요? 네,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무당이에요. 네. 무당이란 무엇이죠? 무업을 담고 있는 무당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가시죠. 네. 그럼 종을 치시는 이유가 뭐죠? 귀신의 형체를 찾으려고. 지금 몇 마디 안 물어봤는데 되게 귀찮게 말씀하시는 되게 아니 귀찮아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집중 좀 해주세요. 네. 귀신의 형체를 찾으려고. 네, 알겠습니다. 흔적. 네네네. 이렇게 통로네. 이렇게 귀신의 통로. 이렇게 통로 위로? 여기 이 창문으로 해서. 오케이. 창문이 마주보고 있거든 지금. 바깥쪽 창문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렇지. 근데 병상가 뭔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 얘기를 듣고 나서 더 의미 부여가 되면서 귀신을 부른 형국이에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차서고 난 상태에서 예언을 한 것이냐 맞추게끔 한 것이냐에서 저는 그 병자가 무의식적이든 임의적이든 그것을 맞게 하고 있다. 그렇지. 지금 제 생각이에요. 그게 보통 맞게 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의 의지력 문제도 있는 거야. 근데 의지가 많이 꺾였잖아요. 어. 의지가 꺾이고 의미 부여를 하기 시작하면서 귀신들은 쫓아 들어오거든. 알겠어요. 한 번만 설명 대신 두 번 설명. 한 번 설명했는데 내가 언제 두 번 설명했어? 알겠어요. 맞아 진행하세요. 응? 짜증이네. 언제 짜증냈어요. 짜증나잖아. 그거 지금 그 감기인 거예요. 동조되지 마세요 이 귀신하고. 하지 마세요. 요즘 살 빠져 힘도 없는데 왜 자꾸. 쌤 저번에 그 진또 묶여가지고 뒤지게 맞는 거 안 보셨죠? 무자비합니다 저 아직도. 알았어요. 문신 보여주지 마세요. 죄송하니까. 맞아 하시죠. 발 밟았어. 일부러 그랬어요.
싫어, 안 알아줄 거야. 빨리 얘기하고 빨리 끝내고 빨리 설명만 해주세요. 설명만. 재밌다. 저 재밌네요. 이 방은 재미없어. 절대 티키타카 안 좋아요. 아파. 여기랑 여기랑 내 거. 니꺼 내 거. 니꺼. 재밌다. 진짜 피곤하네. 싸우는 것도 재밌다. 싸움 붙이는 거? 그래, 닫고 나오지 마. 자, 닫고 얘기하자. 어디서 왔어? 안 들려. 크게 말해. 닭에서? 밖에서. 원래 들려, 바보야. 존나 친절하네. 쓸데없이. 조각 같아서. 아니, 뭐 하려고 왔는데? 뭐 할까 나도 생각 중이야. 아이, 빨리 얘기하고 빨리 끝내자. 나 아무 생각 없어. 근데 포즈는 생각하는 표즈야. 백진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뭐? 대충 얘기하고 가자. 이제 바빠. 안 바쁜 거 알아? 그냥 빠르게 읽어내고 빨리 나가. 쌤한테 할 말 많으니까. 나 여기만 있는 거 아닌데. 안 물어봤어. 나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근데 솔직히 관심 없어. 진짜 관심 없어. 너 아무 생각도 없다며. 알려줄 것도 아니고. 네가 뭐 연가로서 활동은 해봤어? 네가 뭔데? 네가 내 방송 레전드 찍게 무슨 사연이라도 얘기해봤냐고. 맨날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나오고 재밌다고 나오고. 가 그냥. 필요 없으니까. 지루해. 무슨 얘기인 게? 나도 갈 생각하고 있었거든. 알았으니까 근데- 가 그냥 가면 되잖아. 나 때문에 못 가겠다는 소리 하지 마. 되게 너무 뻔해. 너무 뻔해서 너무 할 말이 없어. 너 같은 애들 뭐 몇 번 만나보는지 알아? 손으로 셀 수도 없어. 맨날 그래. 그리고 솔직히 막말로 네가 있어가지고 사람들 싸우고 뭐하고 아무 영향 없어. 네 뭔데? 네가 어떻게 싸움 나게? 네 돌아다니면서 그냥 네 혼자서 그냥 박수치고 노는 거지. 아무것도 못하잖아. 알았어, 그냥 가 그냥. 이렇게 아, 치거든? 근데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아니까. 내가 50% 영향은 끼쳤지. 알았으니까. 근데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알았다고. 알았어, 이제 그만 가봐. 진짜 할 얘기 없어서 그래. 원래 그랬어. 알았어. 그러니까 너는 들러리라는 거잖아. 그냥 여기 중요 핵심 인물이 아니라는 거잖아. 근데 왜 접신하고 그래? 야, 니 대장 오라 그래. 내가 대장이거든? 자세 고쳐야지. 진짜. 내가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냥 가, 알았으니까, 그럼. 치지 마, 시끄러워. 그래서 여기가 내 동네. 아니, 내 말 들으라고. 딴짓거리 하지 말고. 내가 어깨에 타고 있었거든? 그래서 어깨를 되게 아프게 했거든? 아, 고양이 털이 자꾸 콧구멍에 들어가. 내 얘기 들어? 그거 발로 찬다? 미안해. 가줘. 네 얘기도 재미가 없어서. 다 있으면 가. 너 내 말도 안 들었잖아. 다 들었어. 딴 데 쳐다보고 있었잖아. 머리가 빠가야. 돌대가리냐고. 생각을 하고 살아. 그럼 잠깐 부탁 한번 들어줄래? 뭐, 좋은 데로 보내줄게. 여기보다 더 좋은 데가 있겠지. 이거 뭔데? 네가 더 잘 알지. 아! 걸로 들어가 줄 수 있어? 다리 부러뜨려? 누구를? 아이고, 이거 그거야. 우리가 이렇게 딱 안전하게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매개체 같은 거야. 근데 내가 왜 일로 가야 되는데? 너 좀 깡 세다. 나 째려보지 마라. 나요. 묶어. 그 귀신이 자리가 여긴가 봐. 귀신이 자리가 여긴가 봐. 근데 여기에 셋네 그 정도 돌아다녀. 근데 이 집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이 여자애가 여자예요? 여자애야. 근데 짜증은 많아. 그리고 성격이 좀 남자 같아. 좀 지랄 맞은 성격 있잖아. 나는 귀여웠어요. 근데 짜증이 많고 이 제보자가 이 귀신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엄청 짜증 났던 것 같아. 마치
이 집안에 위기를 조장하고 싶어 하는 이유였던 거일 수도 있죠. 그 짜증내면서. 근데 이 그러니까- 짜증이라는 게 어, 저는 둘이 같은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그렇지. 같이 이렇게 주파수가 맞은 거지. 삼재 막 이런 거 떠나서 뭐 이런 거 떠나서 있잖아. 제보자 자체가 운이 기우는 시기에 자기도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이런 걸 받는 와중에 모든 게 들어맞았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근데 화는 만병의 원인이자 내 운세를 꺾는 그렇지. 안 좋은 거예요. 저도 요즘에 화 안 내요. 보세요, 저 오늘 화 한 번도 안 냈어요. 사실 집은 뭐 그렇게 나 크게 생각 안 해. 집은 그냥 귀신의 놀이터. 아, 천지신명님, 우리 화련쌤 시원히 잘 되게 해주세요. 얍! 이거요. 좋아. 안 돼! 욕심이 과했구나, 할머니. 뭐, 한 장 더? 나 이거. 안 돼! 이거 초록색이야! 어떻게 알았어? 여기 털어주는데 뭐 시원히 잘 되게 해주세요. 야. 항상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쌤, 이거는 어떤 걸 하는 거죠? 몸에 안 좋은 기운들 털어내주는 거야. 안 좋은 기운들을? 이거 털면 좋아져요? 네. 한결 가뿐해져요. 이쪽에서 팔만 해갖고 좀 같이 찢어줘. 그리고 아까 그 기가 청춘기였단 말이지. 젊은 애. 그냥 젊은 애라고 하면 되지. 우리는 청춘기라고 그래. 너무 오매부여하지 말고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은 내년부터는 좋아지니까 걱정하지 마. 진짜요? 내년부터 잘 될 거야. 오빠가. 빨간색 나오면 내년부터 진짜? 잘 될 거야. 알았지? 네. 올해는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안 좋은 일 겪고 회사 내에서도 안 좋은 일 겪고 하는 거 다 지나가리라. 제가 사연을 못 듣고 들어왔어요. 이메일로 와 있는 거 대충 읽어보긴 했는데 제가 약간 좀 긴 글을 많이 못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병사 그거는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신청하신 것 같진 않은데 계속 기분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아 부대 내에서도 좀 원래 후임들한테도 짜증을 그렇게 많이 안 냈었는데 조금만 잘못해도 짜증을 좀 많이 냈고 집에서도 이제 짜증을 좀 많이 내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제보 사연을 하셨다는 게 제보자님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돌아서면 후회하고 뒤돌아서면 내가 좀 심했나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자책을 해.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저주인 게 내가 내 동생을 혼내고 나서 뒤에 돌면 속상하고 엄마하고 싸우더라도 뒤돌면 속상하고 남편하고 싸울 때 뒤돌면 속상한데 계속 나를 갉아먹는 행동이고 저는 제보자님이 뒤에서 이렇게 내가 속상하다라기보다는 그래도 표현해줬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에게. 그냥 나는 가슴이 아파가 아니라 내가 그때 좀 심했지? 미안하다. 아니면 뭐 남편분한테도 말 한마디면 창피한 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괜찮아 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 들면은 제보자님이 그동안 속으로 깎아먹었던 게 어느새 또 사람으로 인해서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더 소중하게 생각되고 짜증낼 수 있는 것도 조금은 2단계까지 갔다 가면 1단계에서 멈추게 되고 하는 건데 일단 1차적인 건 대화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돌아가신 분 물건 있으세요? 여기 애기인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여기 손님도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했던 거는 제 거 당직기 보면은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는 사연이 많진 않아요. 그리고 꼭 한번 확인은 해보셔도 되는데 침대도 웬만해서는 이불이나 이런 것도 좀 새 걸로 좀 바꾸시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 속옷부터 해서 제보자님 속옷 전부 다 싹 삼재여서 삼재면은 그거 한번 싹 갈고 해보시는 것도 좋고 만약에 돌아가신 분의 물건이 선물 받은 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태우시는 게 좋긴 해요. 사실 태우시고 직업 특성상 바깥쪽에 안 좋은 기운을 가지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직업이시거든요. 그럴 땐 집에 뭐를 놔두는 게 좋나요? 바로 화련쌤 부적이에요. 6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한 3년만 붙여놓으면 삼재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연락 주시면은 알겠어. 동네도 가깝고 하니까 화련쌤께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제보자님이 또 이렇게 부부에 대한 이런 화합의 자리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이 계기로 해서 또 화해할 수 있게 부부 화합부 같은 것도 심시 안정부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이사 가시다가 동토부 헤어지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이게 잘 되시려면 두 분이서 사진을 많이 찍어서 액자로 계속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이사 가는 집에는 꼭 두 분 사진 많이 찍으신 다음에 액자로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은 오히려 더 좋아질 거예요. 저는 그거를 알고 있거든요. 풍수에도 사실상 그렇게 돼 있어요. 본인 두 분의 물건들을 계속 이렇게 놔두시면은
더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제보자님이 더 벼랑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하려고 온 거니까 잡아주려고. 예, 뭐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여기서 종결이니까 더 이상 귀신 탓 없다라는 걸 확실히 종결 짓고 가잖아요. 그래서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소식 들리겠어. 회사 괜히 큰 소리 하지 마. 왜? 좋은 소식 들리겠어.